민선 7기 부천시 행정이 미뤄온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부천과 부평, 계양 지역에 태풍을 몰고 올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부천시장이 주민이 반대하는 소각장 광역화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네, 부평, 계양 지역에 새로운 소각장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부천시가 2년 전부터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를 다시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사업 방향을 이미 민선 7기 임기 끝날 때까지 정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부천시는 시민협의를 통해 지방선거 직전까지 합의 내용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협의조차도 정치적 행정적 선택과 책임을 부천시장에게 다시 넘기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천시가 선거를 앞두고 주민 반대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시민협의회로 넘겼던 논의가 제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새로 돌아서는 민선 8기 부천시 행정이 결론을 내거나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선거 치르면서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도 부천시의 기존 소각장 광역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천시만 사용하는 소각장 현대화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게 아닌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은 이 부천시의 기존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주민 반대를 키워온 부천시의 소통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죠. 조용익 당선인은 일단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광역화 계획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해법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각장을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쓰도록 크게 짓느냐 아니면 부천시만 쓰도록 크기를 유지하느냐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이 다양한 건 아닙니다. 정치적, 행정적 결정만 남은 겁니다. 민선 7기와 상황이 다른 것은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천시 쓰레기 발생량은 이미 노후 소각장에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요. 2026년부터 환경법상 생활 쓰레기 직매립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지금 서울 강서구, 인천의 부평과 계양구 역시 부천시 소각장 광역화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민선 8기에서 이 소각장 크기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좀 복잡해지겠어요? 네, 해당 지자체들 모두 상당히 난처할 겁니다. 인천시의 경우 부평 계양권만 제외한 채 현재 신설 소각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기존 소각장 크기를 유지하면 부평 계양권에 300톤 규모의 소각장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부천시와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에 부평 계양권 신설 소각장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들어오든 주민 반대와 갈등이 추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주민 갈등과 정치권 갈등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기자, 그럼 2026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사업 방향의 결정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시가 언제쯤 이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부천시는 곧 자원순환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대장신도시 주변 입지 선정도 올해 안에 결정합니다. 소각장 광역화 여부 결정만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부천시장직 인수위가 이달까지 어떤 정책 방향을 내놓는지 모두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7월 이후 민선 8기 부천시가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부터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 쓰레기 처리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결정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